안녕하십니까. 내과의사 소설가 연규호입니다. 오늘은 뇌과학과 문학 이론에 관한 세미나 8번째, 기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은 아주 토픽이 크기 때문에 1번과 2번에 걸쳐서, 그중 오늘은 1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에 관한 것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억에 관한 것은 거듭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메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 말 할 것 없이 우리가 뇌가 바깥 세상에 있는 감각과 사물을 받아서 말초신경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뇌가 직접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간접으로 받아가지고 그 물체가 무엇인가를 알아낸 다음에 어떻게 알아내냐면 게스, 추측을 통해서 알아낸 다음에 그것을 저장을 하는 것을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과연 기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플라톤 시절에도 약간 기억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부터 거의 1세기 반 정도까지 기억에 관한 것을 확실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억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말이 많다가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기억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것이 2000년이 되겠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의과대학의 에릭 칸델이 물론 기억에 관한 것을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서기 2000년에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억을 발견해가지고 기억을 발견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기억이라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기억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기억에 대한 연구 가운데 철학적인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는 것, 그걸 기억이란 말 대신에 경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로크 한 사람은 경험주의 철학도 있고 또 이미 태어났을 때 머릿속에 기억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데카르트라든지 칸트 같은 사람이겠습니다. 그러나 태어났을 때 머릿속에 기억이 들어있는데 한 가지 기억, 무의식 기억은 충분히 들어있지만은 의식 기억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의식 기억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대뇌 피질에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억에 관한 것이 많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이 발견되어 있는데 어떻게 발견되느냐? 기억이 발견된 것은 우리 뇌 속에 보면은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신경세포는 다른 데서 받아들이는 수상돌기가 있고 그 받아들인 것을 핵에서 또 연구를 해서 다른 쪽으로 내보내는 것, 그걸 축색돌기, 엑손이라고 합니다. 축색돌기로 내보내는데 그 축색돌기 내보낼 때 마지막 끝에 보면은 가시처럼 되어 있는 것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뉴런 한 개에 가시가 10,000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는 쪽에서 다른 쪽의 뉴런에 받는 쪽과 서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라고 하는데 그 시냅스 속에 그 중간에 무엇이냐면 단백질로다가 기억이 형성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란 말입니다. 그 물질을 발견했는데 그 물질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물질이 다른 쪽으로 이동할 때는 전기로다가 이동을 합니다. 일렉트릭, 전기로 이동하고 때로는 화학물질로 이동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동할 때 보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기억이라는 것은 시각적인 기억도 있고 청각적인 기억도 있고 미각, 후각, 어제 말씀드린 8가지 감각과 사물에 관한 그 기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기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화학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에릭 칸델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된 이후에 그러면 이 보이는 뇌, 브레인 속에는 수없이 많은 뉴런이 있고 또 세포들이 있고 그리고 또 브레인뿐만 아니라 브레인 바깥에 있는 세포들, 체세포라고 하죠. 염색세포, 혈액세포, 피부세포 이런 세포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기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보면은 이 기억이 어떤 기억으로 되어 있냐면 크게 나누면은 하나는 의식 기억, 또 하나는 무의식 기억이라고 합니다. 의식 기억은 의식 상태로 활동을 하는 대뇌 피질에 들어있는 기억을 의식 기억이라고 하는데 의식 기억이 뭘 하는가 하면 인지 기능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을 작용하는 그런 것이 의식 기억입니다. 반대로 무의식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상태가 무의식 상태든 혼돈 상태든 어떤 상태든 간에 그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기억을 말합니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태어난 기억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이미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기억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뇌 하부에 있는 뇌 속에 들어있는 뉴런의 기억은 무의식 기억이 되겠고 척추에 들어있는 세포의 기억도 무의식 기억이고 또 우리 몸에 혈액에 들어있는 것, 또 면역체에 들어있는 것, 세포에 들어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무의식 기억이 되겠습니다. 의식 기억은 전체 5%에 해당되고 무의식 기억은 전체 95%가 되는데 의식 기억을 이루는 뉴런의 숫자는 140억 곱하기 2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시냅스 10,000개를 합친 것이 의식 기억이 활동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무의식 기억은 대뇌 하부에 내에 10억 곱하기 2개의 뉴런과 그리고 여러 세포들에 들어있는 무의식 기억의 세포들, 체세포죠. 그 안에 보면은 DNA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DNA에 의해서 이미 형성화된 플랜이 되어 있는 기억들이 있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하면 60조의 숫자가 되는 세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 기억이 5%가 되고 무의식 기억이 95%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바깥에 있는 그 감각이나 또 이런 것들이 몸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걸 다시 보겠습니다. 이 바깥에 있는 몸 바깥에 있는 기억 감각이 시상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 시상으로 들어온 것이 감각세포로 간 다음에 해마로 해서 전전두엽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으로 나가고 다시 기억으로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뇌에 있는 것은 의식기억이고 대뇌 하부와 밑에 있는 우리 몸 전체에 있는 것은 무의식 기억이 되겠습니다. 본능적인 DNA에 의한 기억이고 이것은 후천적인 기억으로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억이 바로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억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런이 있는데 수없이 많은 뉴런이 있는데 그 뉴런의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뉴런의 세포인데 여기 들어오는 것을 수상돌기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갖다가 여기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엑선 축색돌기 요 끝에 보면은 조그만 이런 가시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 가시들과 이쪽 다른 쪽의 가시가 서로 만나는 것이 시냅스인데 요 안에 단백질로다가 기억이 들어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있다가 커지기도 하고 다른 데로 전달될 때는 전기로다 분해돼서 나가든지 화학물질로 나가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하나의 시냅스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서로 손을 잡고 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많이 모아지게 됩니다. 많이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개념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많은 기억이 쌓여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의식기억과 무의식기억인데 일화기억이, 경험기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다 끝났는데요. 경험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기억을 만들 때 이것이 뉴런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처음에 한 회로에서 나온 것을 1차 기억이라고 했는데 그때의 기억을 경험기억이라고 합니다. 경험기억이며 단기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기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이것은 비주얼,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림 자체가 현재를 의미하고 저장이 되면 과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 경험기억이라 합니다. 이 경험기억을 토대로 해서 가지고 있는 나를 경험자라고 합니다. 경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험자. 그리고 2차 의식에 들어가면은 기억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청각적인 이미지 때문에 스토리를 만들 때 이것을 갖다가 에피소딕 메모리, 다른 말로 일화 기억이랍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자를 기억자라고 말하고 이고라고 말합니다. 이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자를 쭉 스토리로 쓴 것을 갖다가 말을 통해서 다른 걸로다가 밖으로 표출시킬 때 그때 그 기억을 의미 기억이라고 합니다. 수필을 쓰든지 소설을 쓰든지 할 때는 이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를 갖다가 다른 것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 기억이라고 합니다. 의미 기억을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가 기억을 가지고 있을 때 훈련을 많이 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훈련을 많이 하면 마지막에 10년 후에도 다시 자전거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기억을 암묵 기억이라고 합니다. 즉 트레인드 된 기억, 또는 훈련된 기억, 암묵 기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가 저장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육체의 소뇌와 또 신체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된 기억, 또 장기 기억 같은 것은 오랫동안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인출되어 나오는 것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출되어 나오는 것이 오래 걸리는 것을 갖다가 무의식 기억 또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기억이라서 잠재 기억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경내과나 이런 데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암묵 기억이라든지 일단 형성된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암묵 기억이다. 그래서 무의식 기억이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뇌를 보시면은 이 척추와 그리고 대뇌 하부뇌 그리고 여기 편도체 여기까지는 무의식 기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뇌에도 무의식 기억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암묵 기억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를. 그리고 바깥에는 혀라든지 피부라든지 혈관, 이 모든 것은 다 무의식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뇌에 있어서 여기 브레인스템은 느낌, feeling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만들어지죠. feeling은 내부 감각, 프로프레셉티브 감각, 이런 것이 올라왔을 때 여기서 처리가 됩니다. 항상성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더 많이 생겼을 때 이것이 몸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창자가 꾸르륵 한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왜냐하면 위가 잘못됐을 때, 내장이 잘못됐을 때 그때 내 몸이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편도체가 알아차리면서 공포를 느낀다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러한 감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출이 되겠죠. 그래서 정서계로 뇌로 올라가면 전전두엽에서 이것을 갖다가 충동 억제를 시켜가지고 그 감정을 억제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느낌은 이것이 여기서 있다가 이것이
오버 액션이 되게 되면은 이 대뇌로 올라와서 여기 조그만 뇌가 있습니다. 축두엽과 전두엽 사이에 인슐라라고 하는 작은 뇌가 있는데 거기에서 올라간 다음에 드디어 뇌로다가 분출됩니다. 그래서 대뇌, 특별히 프론탈 로브에 가서 느낌이 작동을 해서 프론탈 로브의 의식 기능을 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을 가지고 글을 쓰고 느낌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 위에 있는 시상하부는 욕망, 욕구가 생기고 그리고 이 편도체에서는 감정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 얼로 올라가냐면 이 전전두엽이 올라가는데 저희 감정의 내로 정서의 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딪히게 되면은 여기서 욕망 억제, 충동 억제, 감정 억제라고 하는 작용을 통해서 이 감정과 욕망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성적으로 계속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서 정서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돼서 발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성의 뇌 속에는 아무런 기억도 없는 것처럼 정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기억이 생기면서 이것의 정서도 따라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면은 좋은 정서가 됐을 때 좋은 인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좋은 인격체가 되고 유명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네거티브하게 정서가 생겨졌을 때는 반대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것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위에는 의식기억이고 이 정서의 뇌, 여기에는 무의식기억과 의식기억이 서로 만나서 의식기억과 무의식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기억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정서도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서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정서가 즉시 나타나면서 그것을 이성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정서에 내는 무의식 기억과 의식 기억이 서로 합쳐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이성에 내는 의식 기억만 있기 때문에 이성적이기 때문에 무엇을 추론하고 유추하고 그리고 말을 만들고 또 생각을 만드는 그런 이성의 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억에 관한 첫 번째 우리가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억의 첫 번째 섹션으로 그저 이론적인 것 그리고 좀 쉽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번에는 제8회에서 기억 2 어떻게 기억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석이 되고 추론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유추가 되는지 또 저장이 되고 인출이 되는지 이와 같은 소위 말하면 인지기능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